모르겠어. 엄마, 그냥 흔한 연애의 일부라고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 저희 집 모두 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제는 이대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이 녀석아,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동생들도 저도 다 성인이에요. 다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요. 엄마, 이런 식으로 저희 계속 구속하려고 하시면 저희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큰아들과의 마찰 때문에 저는 정말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니 엄마가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인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큰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출발로 둘째, 셋째 아들이 2년 사이에 연달아 결혼을 했죠.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아들들에게 괜찮은 집을 마련해주고 저는 그때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 정도가 지나니 큰아들의 낯빛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아이도 없이 한창 좋을 신혼인데 표정은 어두웠고 밥도 못 먹고 다니는 놈처럼 얼굴이 까칠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저희 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었는데 가끔은 전화도 잘 받지 않으니 계속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부모끼리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서로의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님 하며 자리도 함께하는 사이거든요. 제게 긴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요즘 제 큰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명재가 좀 많이 힘든가 봐요. 우리 명재가? 너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니? 나도 안 그래도 표정도 어둡고 애가 말라가는 것 같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 도통 말을 안 하니 뭔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저기 그게요, 자세한 건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 재수씨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속이 상한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제가 진짜 명재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저는 정말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도 없을 때 최대한 빨리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알고 있지? 말 좀 해다오. 응? 제발 알고 있는 대로 말 좀 해줘봐. 내가 아주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아들의 친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당장의 큰아들을 찾아가 다 뒤집어 놓고 이혼을 시켜버리고 싶었지만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없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듣고 싶어 큰아들을 부르기로 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하려는데 큰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무척 상기된 목소리로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아빠 될 것 같아. 임신했대. 세상에,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 거야? 어머나, 정말이야? 아이고 잘됐다. 축하한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우리 아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 될 준비만 하자. 응? 엄마가 뭐 필요한 것 좀 준비해 줄게. 저는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누가 아들이 결혼해서 잘 못 살고 있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모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로 인해 큰아들 부부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 믿었죠. 저는 꽉 막힌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결혼을 했어도 제가 결혼해서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꾸 며느리들을 사회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꼭 집에만 있지 말고 아이가 없을 때 자주 나가서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라고 했고, 때로는 용돈도 쥐어주었죠. 가끔씩 새아들이 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집에 아들들끼리 놀러들 올 때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억압받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맡긴 것이 한이 맺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 집 며느리들은 주중이고 주말이고
회식도 잘 참석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밖에서 자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풀어준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현대식의 시어머니, 멋지고 쿨한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 백화점에 들러 아기용품들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유모차고 뭐고 며느리 마음에 드는 걸로 사라며 현금도 꽤 많이 주었죠. 며느리는 어느덧 임신 막달이 되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딸 구분 없이 그저 건강하게만 낳아달라고 기도까지 했고 결국 며느리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들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고 남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생각만 해도 너무 심장이 뛰고 행복하더군요. 이제 막 3, 7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제게는 온 우주를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 산후조리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모를 윗돈까지 얹어주면서 구해주었습니다. 제가 해주면 불편해할까봐 최대한 저는 많이 가지도 않았죠. 한겨울에 아이를 낳아서 혹시나 몸에 바람이라도 들어갈까봐 며느리의 따뜻한 네일까지 몇 벌 사서 챙겨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어요. 그리고 다가온 연말, 저는 여동생과 함께 해돋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둘 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의지하며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했거든요. 많은 인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설레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인파를 뚫고 해돋이를 보러 나갔는데 그곳에서 낯익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큰 며느리였는데요. 옆에는 웬 낯선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야 할 판국에 외간 남자와 함께 해돋이를 보러 오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2번, 3번을 보아도 딱 제 큰 며느리였어요. 여동생과 저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곧장 며느리에게 다가갔죠. 아니 너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우리 아들 어디다 두고 왔니? 이 남자는 또 누구고? 네? 저기 어머님 사촌 오빠인데 그게 뭐 사촌 오빠? 너한테 사촌 오빠가 어디 있어?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하던 와중에 제 여동생이 큰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들은 밤새워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새벽부터 컵라면 하나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모, 엄마, 여행 즐거우세요? 아직 해 안 떴죠? 안 추워요? 너 네 마누라 어디 갔는지 알고 다니는 거야? 꼴 좋다 꼴 좋아. 저기 친정에 잠깐. 친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마누라 보이냐? 저기 저 남자랑 같이 여기 있다. 내가 정말 이 바보 같은 놈. 아휴. 큰아들은 끝까지 며느리를 감싸려고 친정에 갔다가 둘러댔다가 제가 화면에 비춰주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는 그 남자와 함께 저쪽으로 인파속을 뚫으며 빠른 걸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쫓아갔죠. 야, 이것들 거기 안 서? 너 네가 그러고 내 며느리냐? 우리 아들 없다 두고 외간 남자를 해돋이를 보러 와. 몸푼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이런 짓을 해. 어디 감히 이 나쁜 년. 뛰어가서 드디어 며느리의 옷을 낚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마구 흔들어댔어요. 언제부터야? 허구한 날 밖으로 쏘다니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 않니? 그저 내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 좋게만 보려고 했다고. 근데 네가 이딴 짓을 해. 네 년이 이러고도 사람이냐? 네 새끼 낳은 지 이제 고작 3, 7일밖에 안 됐는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희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머리채를 잡은 제 손을 부리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여동생은 그 남자를 붙들어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구경거리가 제대로 난 거죠. 평소 제 모습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들이 입고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 물불 안 가리고 막 들이대게 되더라고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창피하고 뭐고 다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쪽팔리게. 저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 산모라고요. 산모한테 이러시면 벌 받으시죠. 아씨 이거 빨리 놔요. 놓으시라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산모? 옳거니 너 산모였지.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산모가 다른 남자랑 밤에 지새워 해돋이를 보러 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넌 애초에 사람 년도 아니야. 언제부터냐? 내 아들 피마를 간 게 언제부터야? 어? 한참을 난장판을 만들고 난 후 며느리와 그 남자는 저희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로 아들이 있는 집으로 올라갔고 여태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르는 척하며 살아왔던 것이더군요. 이 바보 같은 놈이 연애 막바지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정리한다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결혼까지 했었더라고요. 엄마, 난 정말 믿었어. 꼭 정리한다고 했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했어. 그냥 나 그거만 믿고 있었다고.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세상에서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모르냐? 이 순진한 놈아. 아이고 이 등신. 이 애는 얘 맞는 거야? 어? 확실해?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애는 누가 뭐래도 내 아이야. 이 등신 같은 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누가 뭐래도 내 아이. 그년이 지금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놈이랑 해돋이를 보러 여행을 갔는데 네 애가 확실해?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살래?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아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핏줄이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저는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큰아들과 손주는 친자 불일치의 관계로 나왔다는 결론을 받게 되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딱 이때 걸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을 때의 그런 처참한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순간 정신을 잃었을 정도였어요. 큰아들 역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한 충격이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해돋이 장소에서 그대로 도망친 며느리가 며칠째 집에도 들어오고 있지 않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며느리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를 그곳에 눕혀놓고 말했죠. 이 아이 우리 집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입니다. 이 집따님이 몸푼 지 한 달도 안 돼서 산후조리 중에 다른 남자랑 해돋이 여행을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니 사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딸이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애입니다. 아주 싹수가 노랗더군요. 연애할 때부터 우리 아들 차를 빌려서 사고를 내고 카드값을 펑펑 쓰게 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한 건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희 아들을 이용했더군요. 밖에서 즐기고 다 즐기고 다른 남자애까지 임신한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디 말씀 좀.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이놈의 기집애가 어떻게 이런... 오해는 개뿔. 이런 건 오해라는 말이 아니라 파렴치한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할 거고 당신들 가게 앞에 내가 다 소문내고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 아들 이꼴로 만들어 놓은 거 나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 용납 못해. 저는 그렇게 남의 집 손주를 데려다 놓고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아들 녀석이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또 찢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기만 한 아들의 모습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당장 눈물 닦지 못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뭘? 예미한테 불효 언제까지 할 거야? 그만하고 그런 년 당장 잊어. 네 자식도 아닌 애한테도 절대 미련 같은 거 갖지 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뭐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못나서 아들이 이 꼴밖에 못돼서. 이놈아, 그런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나다. 내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이제 그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런 년들한테 실컷 이용이나 당하지 말고. 일부러 더 단호하게 말하고 난 후 한참 후에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쓸데없는 눈물은 흘리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내었죠. 큰아들은 그 후로는 큰 마음을 먹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 상간남에 대한 신상 정보도 알아내더군요. 알고 보니 상간남은 며느리와 아주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사람인데 잠시 헤어졌던 순간에 저희 아들을 만나 결혼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다가 결국 상간남의 아이까지 임신을 한 것이고요. 아들은 그 상간남에 찾아갔다고 했어요. 둘째, 셋째 동생들과 함께해요. 상간남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큰 소리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렸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잘했다고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낸다고 해도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맨날 말없이 조용하게 참고만 있던 큰아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면 분명히 앞으로는 뭔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래,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하지? 네, 엄마.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마음속으로 끙끙댔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저 이제 그 년놈들 다 털어내버리고 재미있게 살 거예요. 재미있게. 그래, 엄마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재미있게 살자, 아들. 50 넘고 남편 먼저 보낸 엄마도 이렇게 힘내고 재미있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이제 고작 30대인 네가 술 처먹고 울고만 있으면 말이 되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여자들 만나서 연애도 실컷 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살아, 알겠냐? 네, 엄마. 죄송하고 고마워요. 앞으로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큰아들의 모습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달라진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태껏 며느리들이 시댁에도 잘 안 오고 회식이고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많이 나다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규율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둘째, 셋째 며느리들을 불러 허심탄회하게 말을 꺼냈고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식사를 할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고 잔소리도 한 번 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큰 배신을 크게 당하고 나니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용인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규율을 정해놓으면 취소한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는 노력은 할 테니까요. 그 대신 여전히 멋진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용돈도 주고 생일날은 꽃바구니와 백화점 쇼핑까지 시켜주고 있답니다. 그 후로 큰아들은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더니만 운동의 매력에 푹 빠지더군요. 무엇인가를 몰두하면서 살다 보면 금방 또 툴툴 털어내게 될 테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외모도 멀끔하고 애가 귀티가 나는 분위기라서 어디에 가서든 여자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다만 과거가 한 번 있기는 해도 요즘엔 이혼이면 대수인가요? 그렇게 저희 집안은 폭풍이 한 번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큰 며느리는 이 상태로 쭉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가진 능력과 지력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면서 다른 남자한테 낳은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해요.
며느리의 상간남의 능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집안도 너무 형편이 어렵고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경제결력이라 헤어졌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덥석 물리게 된 것이고요. 세상 참 무서운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디 젊은 여자애가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무섭네요. 저희 집은 그 후로 평화를 되찾았어요. 저는 여전히 여동생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고 있고, 둘째, 셋째 며느리들도 각자 사회생활을 하며 한 달에 한 번 식사 약속은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고요. 임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니 머지않아 제가 진짜 할머니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올해도 또 해돋이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는 해돋이 여행은 못 갈 것 같았는데, 제가 강해져야 아들도 더 강해질 것 같아서 훌훌 털어버리기로 했죠. 다시 보러 간 해돋이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데 가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을 남편이 훗날 저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줄 날을 기다리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자식 키우는 부모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해봅시다.